지금 이 순간 저는 은행 통장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29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적금 5억이 이제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69세가 된 지금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70만 원과 아내가 받는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45만 원의 생활비까지 더하면 늘 빠듯한 상황이죠. 제가 이런 처지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2년 전 아들과 딸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평생 모은 적금을 모두 깨버렸거든요. 당시엔 자식들이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노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 69세이고 5년 전까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어 5억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었죠. 아내 영순이와는 43년째 해로하고 있고 슬아의 아들 민수 40세, 딸 지영이 37세를 두고 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각각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5년 전 퇴직하면서 안산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2억이었던 안산 아파트를 팔아서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화성에서는 월세 45만 원짜리 빌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적금 5억이 있으니까 월세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29년간 적금을 모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5년 제가 막 40세가 되던 해부터 매달 15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이 28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은 모두 적금으로 돌렸어요. 아내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돈도 거의 대부분 적금에 넣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토록 절약하며 돈을 모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두 자식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고 우리 노후도 걱정 없이 보내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등록금만 3천만 원이 들었고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비, 학원비까지 더하면 두 자식 교육비로만 1억 5천만 원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길 바랐거든요. 민수는 다행히 대기업에 들어갔고 지영이도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뿌듯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9년에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적금에서 5천만 원을 뽑아서 결혼 자금으로 줬습니다. 혼수 준비에 신혼여행까지 해서 부족함 없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2021년에 지영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줬어요. 당시까지는 적금에 4억 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4억 원이면 저희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을 사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전세로 살던 투룸이 너무 좁다는 거였죠.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분당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4억 5천만 원이에요. 전세금 2억 5천만 원 빼면 2억만 있으면 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의 말을 듣고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적금에서 2억을 빼면 2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하지만 손자가 좁은 집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에는 지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신혼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래요. 요즘 전세도 너무 비싸고 차라리 작은 집이라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3억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가 있던데 전세금 1억 5천만 원 빼면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두 자식이 동시에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다 써도 될까요? 자식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야. 그래도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큰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결국 저희 부부는 적금을 모두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에게 2억, 지영이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나니 적금에는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자식이 집을 사고 나서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70만 원과 아내 기초연금 34만 원으로는 월세 45만 원과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처음에는 남은 적금 5천만 원으로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비, 약간 각종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제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었어요. 월 7만 원 정도 나가는 약값에 정기 검진비까지 더하면 월 10만 원 정도는 의료비로 나가거든요. 아내도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해서 월 5만 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적금 잔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5천만 원이었던 적금이 지금은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1년 후에는 정말 바닥날 것 같아요. 요즘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자식들한테 집까지 사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며칠 전에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봤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요즘 좀 어려워졌다. 적금이 거의 바닥났거든. 그랬더니 민수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생활비 조금씩 드릴게요. 월 30만 원 정도면 될까요? 3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민수에게 2억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월 30만 원이라니. 지영이한테도 이야기해봤지만 비슷했어요. 아빠,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월 2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자식이 합쳐서 월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저희 생활비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게다가 아이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매달 돈을 받기가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적금 5억이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 부부가 90세까지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막막합니다. 69세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모으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후회가 밀려옵니다. 자식들에게 집을 사줄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전액을 지원할 게 아니라 일부만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면 아예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특히 민수한테 2억이나 준 게 가장 후회가 돼요. 분당 아파트가 꼭 필요했나 싶거든요. 1억 정도만 도와줘도 충분했을 텐데 괜히 욕심을 부려서 좋은 동네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던 거죠. 지영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1억 5천만 원이면 제법 큰 돈인데 그 돈으로 제가 몇 년을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가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집까지 사주는 부모가 저만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지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수야, 자식 사랑은 좋지만 한도가 있어야지. 자식들이 성인이면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배웠고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것은 희생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자식들을 나약하게 만든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한 거죠.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요. 지영이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요. 그런데도 집 살 돈을 부모한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집 사기 쉽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도 신혼 때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전세 살다가 40이 넘어서야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좀 더 성급한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민수는 제가 2억을 준 후에 오히려 연락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명절 때나 연락이 와요. 지영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한테 큰 돈을 받았으니까 자주 연락하면 또 뭔가 부탁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더 허탈해져요. 돈도 잃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며칠 전에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요양원에라도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지금도 생활이 빠듯한데 나중에 간병이라도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국민연금 70만 원으로는 요양원비도 제대로 못 낼 거예요. 요양원 월 이용료가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되거든요. 그럼 결국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민수와 지영이가 선뜻 도와줄까요? 지금도 생활비 50만 원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69세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적금 5억이 있으니까 안심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집 사주고 나니까 이런 처지가 됐네요. 요즘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자식들이 집 사달라고 할 때 너희들이 대출 받아서 살아. 아버지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을 거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지만 정말 후회가 돼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직 건강하다는 거예요. 당뇨는 있지만 큰 문제 없이 관리하고 있고 아내도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병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몇 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동안 생활비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버텨봐야겠어요. 아니면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겠고요. 경비 일이나 청소 일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 80만 원 정도라도 벌 수 있다면 생활이 좀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된 건 결국 제 잘못이에요.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노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걱정이에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헤쳐나가야겠죠. 다만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